동양 최고의 역사서로 꼽히는 사마천 사기. 사기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다. 2000여 년 기록의 가치 외에도 인간학 교과서로 불리며 최고의 고전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궁영의 치욕을 딛고 사마천은 사기를 새롭게 다시 써 완성했다. 인간을 깊이 탐구하고 인간 본질에 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본질까지 날카롭게 파헤쳤다. 진나라의 진시황, 이사, 조고, 호해, 이 자들의 그런 권력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과 탐욕,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권력의 문제입니다. 권력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물론 사회 구조의 모순과 갈등,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 그리고 부자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다. EBS 특별기획 통찰.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보고 그 속에 담긴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드리게 될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진시황과 그를 도왔던 이사, 그리고 진시황의 두 아들인 부소, 호해, 그 다음에 진시황 때, 그 호해 때의 그 환관, 조고, 이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그 당시 격변기 속에서의 그 인간의 여러 가지 그 내면적 모습, 갈등 양상, 이것이 결국은 권력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사는 쥐 두 마리를 보고 인생의 지혜를 알죠. 이사가 어느 날 그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러 갔는데 그 쥐라는 놈이 자기를 보고 소스라치게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이사가 이제 초나라에서 그 곡식 창고지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그 관리하는 곡식 창고로 갔더니 또 다른 쥐가 있는데 그 쥐가 자기를 보더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사가 느끼죠. 뭘 느꼈을까요? 야, 사람이나 쥐나 마찬가지다. 제소자처, 있을 제자, 파소자, 스스로 자자, 고처자. 즉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이사가 스승 순자한테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지금 천하 대세를 보아하니 지금 초나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쪽 진나라에 가서 유세를 해서 제 포부를 펼치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 말이 급시물태, 때가 되면 물태,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단연코 이 상황에서 서쪽으로 가서 유세를 해서 성공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스승 그 순자가 이사한테 이제 가라고 합니다. 일단은 진시황의 그 측근인 여부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부리한테 가서 사인, 그러니까 사인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집안, 그 집사 개념이에요. 집사. 그래서 가서 마음에 들어서 여부리가 어느 날 진시황한테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일종의 면접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이 이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나한테 할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진나라의 강대함과 대왕의 현명함으로 동방의 육국을 이기는 것은 마치 취사부가 솥단지에서 먼지를 훔쳐내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진시황이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당신의 전략은 뭐냐? 너의 전략은 뭐냐? 얘기해봐라 했더니, 예,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저에게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가져가서 동방에 있는 나라들의 신하들을 찾아가서 임금과 신하를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임금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로는 뇌물도 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임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면 오히려 군대를 동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압하는 게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시황이 무릎을 딱 칩니다. 좋다. 너를 기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바로 장사라는 벼슬을 내립니다. 진나라 옆에 한 나라, 작은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 한 나라에서 정국이라는 사람이 마침 진시황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시황을 찾아와서 뭐를 했냐면, 대왕, 진나라를 보니까 운하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하를 깊이 파서 물자를 수송하면은 진나라가 동방육국과 전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국이라는, 즉 진나라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 사람이 와서 진시황한테 얘기를 했어요. 진왕이죠, 그때는. 그랬더니 진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괜찮다. 그래서 운하를 파기 시작했어요. 무려 10년 동안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운하를 판 것이 약 300리를 팠어요. 파다 보니까 어느 날 진왕이 딱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자기가 할 일은 동방육국을 제압해서 통일하는 건데, 이 친구 말을 듣다 보니까 운하 파다 보니까 정작 그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취조해 보니까 이놈이 첩자예요. 마침 그 일이 맞물리니까 진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기득권들이. 파라. 정국이라는 놈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운하파라고 결국은 자기 한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사도 초나라를 위해서 혹시 왔을 첩자 아니냐. 그러면서 진시황한테 얘기를 했고, 진시황한테 객을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진시황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좋다. 쫓아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을 굳혔어요. 그런데 이사는 글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이사가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축객? 좋지. 그렇다면 내가 간축객서, 즉 축객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는 글을 쓰겠다 해가지고 그 반박문을 쭉 썼습니다. 그 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글귀 중에 하나가 태산불양토양 하해불택세류예요. 즉 태산은 한 줌의 흙을 사용하지 않고 하해, 큰 강물과 바다는 세산 흐름을 가리지 않는다. 말하면 인재개방론이죠. 그러면서 이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 목공은 인재를 구해서 서쪽에서는 융에서 유해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완에서 백리를 데려왔고, 그 다음에 건숙을 또 데려왔고, 또 이 모든 사람 다 데려왔다. 이 5사람, 비표와 공선지까지 쭉 데려왔는데 이 5명은 다 진나라 사람이 아니지만 목공은 이들을 중흥해서 서흉에 우두머려야 됐다. 다른 나라 출신 사람들을 다 기용하지 않았더라면 진나라의 오늘은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큰 장문의 글을 쭉 썼습니다. 그랬더니 진시황이 그 편지를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나서 좋다. 더 이상 논하지 말라 하면서 이사를 객경의 자리에 계속 있게 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진시황이 이사한테 힘을 실어줬고, 그때 만든 것이 다 군연제화 만들고 도량형 통일했죠. 오늘날까지 도량형이 통일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자 통일, 그다음 심지어 그 수레바퀴 너비까지도 다 통일했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사시에 백성들이 그 몰고 다니는 수레바퀴를 직접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도 그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사입니다. 함양궁에서 그 진시황이 연회를 베푸는데 순우월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듣건데 주나라가 1000년 동안 이어진 것은 바로 주나라가 옛 것을 본받아 성현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도를 차근차근 정비했기 때문입니다. 순월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정반대 얘기를 해요. 옛 것을 본받지 않고 충분히 오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옛날에,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의 것만 가지고 어찌 오늘 얘기한단 말씀입니까? 하면서
이사가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경과 서경, 그 다음에 제자서 다 없애십시오. 그리고 의약서, 식목서, 그 다음에 전복서, 점치는 거. 요 정도의 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 버리십시오. 이게 그 유명한 분서입니다. 분서. 책을 불살라 버리는 거. 그러면서 이사가 그때 놀라운 얘기를 한마디 맨 마지막인데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더 배우고 싶은 자는 관리, 일반 행정관리를 스승으로 삼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뭐냐면 이사가 봤을 때는 행정가가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가. 이사는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 사람으로 진나라로 오게 된다. 이후 진시황에게 모략과 정책을 제시해 진제국의 건립과 중국의 대통일에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진시황이 죽은 뒤 조구에게 매수돼 진 2세 호해를 위해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고, 그의 생은 한마디로 권력을 향한 집념의 행군으로 표현된다. 권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그는 분서갱유라는 큰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다. 진시 황제 때 일이다. 시황제는 집권 직후 봉건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 집권의 군현 제도로 나라를 통치했다. 겉으로는 나라가 안정돼 가는 듯 했지만 그 폐해가 만만치 않자 그의 통치 제도를 비판하는 선비들이 적지 않았다. 이때 승상이었던 이사는 시황제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책을 배운 사람들 중에는 그것만을 옳게 여겨 새로운 법령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선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비들을 엄단하고 실용서적을 제한 모든 사상서적은 불태워야 합니다. 시황제는 그 말을 받아들여 수많은 책을 불태우고 관련된 선비들을 산채로 구덩이에 파묻어 죽였다. 바로 분서갱유다. 이사가 살면서 만난 수많은 기회와 위기들,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과연 우리가 이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처세는 무엇일까? 그러나 이사는 그때 권력의